자, 이번에는 뭐다? 무상. 무상하면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 하면 큰일 나요. 무상은 증여입니다. 이런 게 뭐다? 시가 인정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은 증여는 시가 인정액이에요. 이런 게 시가 인정액이라고요. 예외는 시가 표준액이 등장해. 자, 상속. 자, 상속은 절대로 시가 인정액을 쓰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을 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을 이거를 세법에서는 소액 부동산이라 그래. 1억 원 이상일 때 무상은 자, 무상은 항상 증여예요. 증여. 뭐를 쓴다?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씁니다.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정하는 가액, 높은 가액, 낮은 가액 하면 틀려요. 유리한 쪽으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라는 뜻이죠. 취득세를 덜 내려고 높은 가액, 낮은 가액. 단 1과 2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그럼 1억이 넘어가는 거죠. 1억이 넘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한다? 원칙은 항상 시가 인정액으로 하되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를 쓴다? 시가 표준액을 쓴다.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왔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또는 공동주택가액. 그럼 나머지 건축물은 상가 같은 거죠? 어찌고 저찌고 뭐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다. 결정한 가액. 그럼 뭐 갖고 틀린 답을 만들어? 건축물. 지자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 산정한 가액 하면 틀려요. 국토부 장관을 약자로 뭐라 그래요? 국장. 아주 그런 거는 공법은 잘 알아. 시장군수 이게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럼 시가 표준액은 원칙이 어떨 때 쓴다? 상속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에요. 상속은 시가 인정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 자, 나머지 나왔네. 신재축. 취득 당시 가액은 아까 원시를 얘기했죠. 원시나 간주는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 가액을 씁니다. 사실상 취득 가액을 쓴다고요. 자, 건축했다. 그럼 건축하면 건축비가 있겠죠? 취득 당시 가액은 건축비만큼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 가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유상과 똑같다고요. 이렇게. 근데 누가 했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했네.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죠? 개인이니까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 당시 가액은 어쩔 수 없이 뭐를 쓴다? 시가 표준액을 씁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간주취득. 자, 간주취득도 증가한 가액만큼 뭐가 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고요. 그리고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되죠?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 당시 과세대상 총액에다 지분 비율만큼 곱하면 취득가액 과세표준이 나오네요.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이 지목 변경을 했잖아. 누가 했다? 법인이 아닌 자, 개인. 그럼 개인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장부가 없으므로. 그래서 개인이 지목 변경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이게 개인 지분이에요. 그럼 법인은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장부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개인은 장부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5억이 됐다. 5억이 됐죠? 그럼 증가한 가액이 4억이잖아. 그럼 4억은 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4억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법인일 때는 무조건 뭐를 써요? 사실상 취득가액. 지목 변경 개인이 나오면 지문이 길어져요. 지목 변경은 거래가액이 없잖아요. 이렇게 길게 쓴다고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 1억이잖아. 자, 5억이잖아. 5억. 지목 변경 전 1억. 뺀 가액. 그럼 4억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런 거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게 이게 표준세율. 제발 시험 끝날 때까지 암기하고 돌아다니세요. 방황하지 말고요. 나왔잖아, 이거 암기. 이거라도 암기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라고요. 그럼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합친 거.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 2%.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등록세 표준세율은 원인을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눈다. 자, 첫 번째 상속. 농지는 2.3. 앞에는 취득세. 뒤에는 등록세를 합친 겁니다. 농지가 아닌 거는 비싸. 2.8.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배웠다? 4가지. 농지는 4가지예요. 4가지가 뭐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농지라 그래요.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임야를 상속받으면 2.8로 늘어납니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뭐다? 앞에 취득세, 뒤에 등록세. 282. 2.8%. 대표적으로 원시취득은 뭐가 있어? 신축 이런 거. 공유수면 매립간척. 원시취득이죠? 신축이라든가 중축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간척 원시. 자, 증여 나왔네. 우리가 증여받으면 3.2.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이에요. 우리가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로 내려가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증여에서만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매매. 공경매. 이런 거는 뭐다? 유상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교환, 유상. 그럼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 제일 비싸. 기타는 몇 프로? 4%. 자, 농지를 교환하면 몇 프로야? 3%. 임야를 교환하면 4%로 늘어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암기할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 상속은 농지와 외로 나누고, 농지는 유상과, 여기 농지는 2군데만 쓰는 겁니다. 유상이나 상속.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증여. 자, 그 다음 공유물. 자, 대표주자가 공유, 합유, 총유물을 분할 등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2.3%.
앞에 취득세, 뒤에 등록세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다 2% 넘어가. 다 2%가 넘어가잖아요. 왜? 등기를 더하는 거니까 다 2%가 넘어가요. 자, 근데 1주택을 취득했어.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샀다. 경매로 사든 공경매로 사든 분양받든 매매하든 이거는 과거의 법하고는 관련 없어.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낮습니다. 6억까지는 1%만 적용해. 6억 초과 9억은 1.01에서 2.99, 반올이라면 1에서 3%, 9억 초과는 3%. 1주택 거래가액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이거를 암기해야 돼. 이거를 취득세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7번 출제됐어요.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이 정도는 암기하고 세법을 공부해야죠. 자, 그럼 암기가 안 될 때 숫자 배열.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어? 38광택. 38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5광은 알고 살아야 돼요. 5광. 그림. 8광은 뭐야? 그림이. 보름달. 3광은 꽃이 어떤 꽃이야? 누가 살짝 사쿠라라고 하는 것 같아. 벚꽃. 쪽팔리게 사쿠라. 상속집에 가서 38광땡 잡았어요. 농지가 싸요. 그 다음 자, 원시 취득은 원시인 이파리. 원시인은 약이 없었잖아. 이파리로 치료했어요. 왕년에 이파리. 원시인 이파리. 그래서 항상 원시 시대는 앞에 이파리로 가리고 다녔잖아. 그 아프면 이파리로 치료하는 거야. 원시인이. 자, 그 다음 징여는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받았어. 8.15. 징여받으면 만세잖아.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광복절날 만세 불렀지? 징여받으니까 아싸 만세 2만 붙이면 돼요. 2 붙이면 3.5, 2 붙이면 2.8 아니에요? 광복절날 징여받았다고 아싸 만세 3일자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유상은 셋넷. 유상은 셋넷이야. 4%가 제일 비싼 거야 이거.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상가를 분양받으면 여기에 들어가잖아. 4%. 응? 할 게 없잖아요. 이걸 못 외워. 죽을 때까지 못 외워. 자, 프린트 한번 보죠. 프린트 한번 봐요. 자, 세 번째 칸 1페이지. 자,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에.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도 있고 시가 인정액도 있고 시가 표준액도 있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물세. 취득세는 왜 물세다? 개별 과세하려고 60일 이내. 인세하면 안 돼요. 물건별로 개별 과세. 그럼 우리가 취득 당시 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죠. 연부금액은 뭐를 얘기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다음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 2번 상속은 시가표준액. 징여는 시가인정액. 4번 원시와 간주는 사실상 취득가액. 딱 나와 있죠? 그럼 시가표준액이 뭐냐? 화살표. 토지는 뭐다?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이에요. 핵심만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까만 별 사실상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 5번, 6번 아주 중요합니다. 5번, 6번 하얀 별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합니다. 5번, 6번은 그리고 하얀 별 오른쪽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인수액도 취득에 필요하죠. 더하기 포함하고 매각 차손도 포함하고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전기, 가스도 이건 취득이 아니라 보상 성격 제외합니다. 제외해요. 자, 그 다음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50%. 자, 원인을 몇 개로 나눠? 5개. 유상, 상속, 증여, 원시, 공유. 자, 그럼 오른쪽 유상, 취득세. 자, 농지는 3%예요. 그럼 외는 몇 프로야? 4%. 거기 박스에.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2.8, 증여는 비영리는 2.8. 우리가 증여받으면 외 3.5, 원시는 282. 그럼 이 공유는 어떻게 외워? 공유, 합유, 총유. 이거 공하면 정치인 누가 기억나? 032. 032. 공하면 032, 032.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옛날에는요. 03이나 DJ나 충청도 누구야? 종필이 막 싸우다가도 국가가 위기에 오면 협치를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서 그냥 나라가 개판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완전 후진성이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정치인 얘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할 때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찍으면 된다고요. 우리 집도 딱 느낌이요. 표가 세 군데로 갈라져요. 가족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따 보니까 세 가지로 다 갈라져. 자, 그 다음 프린트 봐요. 그 다음 공유는 2.3. 자, 주택 나왔잖아. 6억까지는 1%, 9억 초과는 3%. 반드시 표준세율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모의고사 한번 봐요.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만 잘하더라도 60점 맞습니다. 틀린 거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럼 세법은 몇 문제다? 16문제. 이건 외울 수 있죠? 16문제? 그럼 시험장에 가면 몇 번부터 세법 문제야? 25번부터. 이거라도 알아. 25번부터.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평균적으로 버리는 문제가 5개 나와. 여러분들 못 풀어. 찍는 문제가. 그럼 몇 문제를 맞춰야 돼? 11개. 그러니까 5문제는 지엽적인 문제, 버리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면 안 돼요.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만 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버리는 문제가 5개 있어요. 그럼 11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 그래서 25번. 이게 가산세인데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 해드릴게요. 아는 것만 하라고. 이거 버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배운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 미음 배웠잖아. 박스 미음은 배웠잖아. 납부지연 가산세. 미음만이라도 알아야지. O야 X야 이거. 미음. 틀렸잖아. 100분의 20은 무신고 가산세야.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몇 프로? 0.022이야. 납부지연 가산세는 20%가 아니라 1일 0.022%씩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그럼 미음은 무신고 가산세가 20%죠? 인간적으로 미음은 기억날 거 아니에요. 뭘 기억한다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 일단 이건 나중에 해설해 드릴게. 27번.
자, 오늘 배웠네. 27번. 한번 풀어봐요. 시간 드릴게요. 배운 거에서 답을 찾으라고요. 27번. 자, 27번은 뭐를 물어봐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것. 전기가스. 그건 공과금이잖아. 매달 내는 거예요. 답은 1번이네. 1번밖에 없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봐봐. 자, 건설자금. 건설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누구를 물어봐? 법인은 포함합니다. 법인이 개인은 제외합니다. 건설자금 취득에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연부. 연부도 계약했잖아. 취득에 필요하죠? 법인은 포함. 단 개인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4번은 뭐다?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네 번째 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잖아. 왜 의무적으로 부담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포함한다고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왜?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5번은 글씨가 뭐야? 취득에 필요한 거잖아. 필요한 거니까 더한다. 답은 1번. 1번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틀리면 시험장에 가서 귀신이 되는 거야. 귀신. 그래서 묘지에 중개사 시험에 평생 불합격했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37번. 자, 37번. 자, 풀어봐요. 37번. 자, 37번은 뭐를 물어봐? 취득세 표준세율. 자, 여기 봐. 표준세율. 여기서 뭐를 물어봐? 5개 중에. 교환이잖아. 교환은 뭐야? 유상이야. 교환이잖아. 교환. 교환. 뭐를 교환해서? 농지. 교환 농지. 몇 프로? 3%. 3%. 그럼 천분비로 나와. 고급스럽게. 3분비는 3%는 1천분의 몇이 된다? 30. 답이 몇 번? 1번. 만약에 상가를 교환하면 4%가 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8번 풀어봐. 자, 1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징여지. 근데 어떻게 취득해요? 경매. 돈 주고 취득하잖아. 그러니까 뭐다? 유상. 맞네. 경매니까 공경매로 취득하면 대가가 나가는 겁니다. 유상. 맞잖아요. 자, 2번 나왔다. 길잖아. 길어. 자, 주체구조부가 나왔잖아. 자, 효용가치를 이루고. 자,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이자가 가설했어. 은행이. 가설해서 효용가치, 건물가치가 올라갔죠? 그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절대 가설한 자 하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뭐라 그래요? 건물주. 함께는 누구랑 함께?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맞잖아요. 함께는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 다음 3번.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거 무슨 등기야? 대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대위 등기라고요. 그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에 판결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명의로 등기할 경우 법상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의리다. 갑. 한 글자로 갑. 세 글자로 채무자. 세 글자로 채무자. 길게 보존 등기자. 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등기라고? 대위 등기. 그럼 출발이 뭐다? 갑이잖아. 미등기 건물. 그럼 답이 갑이야. 갑으로 출발하면 답이 갑이라고요. 자, 4번. 이거는 옆에 적어. 상식. 상식. 자, 민법 등 관계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이 4번. 자, 5번 드디어 나왔다. 직계 비속. 가족 간의 거래죠?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원칙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도 상식이야. 가족 간의 매매는 대가가 없는 거야. 근데 뭐라고 나왔어?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은 뭘로 바뀌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5번 문제야. 가족 간의 거래는 원칙이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가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밖에 없어요. 틀린 거는 4번. 답이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이제 6월 달부터 공부하는 방법은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선생이 이 기출문제를 해설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도 딱 나가잖아.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 모의고사를 펴보는 거야. 펴봐서 풀어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 모의고사 갖고 온다, 버리고 온다. 꼭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그 토스트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어요.